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큐트 MI 매니지먼트에서 DCB의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말씀 주신 그 교수님들의 데이터에 비하면 이 주제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텐트 중심의 어떤 그런 PCI 에라에서 허들을 조금은 더 잘 넘을 수 있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큐트 MI 매니지먼트의 가이드라인을 현재 보면 PCI가 피저블하지 않은 몇 개의 컨디션을 제외하고는 프라이머리 PCI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베어메탈보다는 뉴어 제너레이션의 DES를 이용해서 PCI를 시행하는 것이 어큐트 MI의 인파크티드 마이오카디엄의 루퍼퓨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 초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뉴어 제너레이션은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프로시저럴 석세스 그리고 에피커시의 임프루브먼트에 있어서 거의 최고점에 다다라 있지만 우리가 레이트 피리어드의 그 분석을 해보면 스텐과 관련된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에 있어서 스텐 타입과 관계없이 베어메탈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경우에 있어서 카디악 데스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경우에는 오히려 베어메탈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이는 그런 타겟 리전 페일러의 리절트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어널리시스의 결과를 이 아웃컴별로 보면 그 메이스 그리고 타겟 리전 페일러, 카디악 데스, TLR, MI 그리고 스텐 스롬보시스에서도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입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 DS의 경우에는 베어메탈보다 오히려 안 좋은 아웃컴들을 보이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베어메탈 스텐과 유사한 그런 컴패러블한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릴레이트 피리어드의 메탈 코로너리 스텐과 관련된 애드버스 이벤트의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서제스트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는 스텐 스트롯이 마로프전시 되거나 언커버드 되거나 아니면 니오에스로스클레로시스 그리고 스텐 언더 익스펜션과 같은 이러한 스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그 그랜드 DES 레지스트리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스텐과 관련된 인스턴트 리시너시스, 트롬보시스의 이벤트의 어떤 코렐리에이션과 관계 있는 팩터들이 스텐트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넘버가 많을수록 그리고 멀티베슬에 스텐팅을 한 그런 경우에 이러한 아웃컴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한 논문의 어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어큐트 MI 리전과 스테이블 리전에서의 이 스텐 스롬보시스의 어떤 그 생기는 리스크가 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큐트 MI 리전에서는 언커버드 스트럿의 비율이 좀 증가하고 파이브러스 캡 thickness가 감소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패솔로지 파인딩을 보면 플랜 럽처가 있었던 어큐트 MI 리전의 경우에는 네크로틱 코어 위에 있는 스텐 스트럿의 거의 이 니온티마 커버리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커버리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스테이블 리전이었던 경우에는 네크로틱 코어 위에 파이브로 에스로마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두꺼운 그런 인티마가 커버리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렇지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드러코티드 벌룬이라고 하는 것은 벌룬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라이포필리칸 매트릭스를 통해서 엔티프롤리퍼러티브 드럭을 베슬월까지 전달하는 그런 로컬 드럭 딜리버리 디바이스가 되겠고 퍼머넌트 임플란트가 없다는 그런 특수한 어떤 장점을 가지는 디바이스입니다. 따라서 스텐과 아니면 스캐폴드와 관련된 니오에스로스클레로시스 그리고 스롬보틱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포린바디가 없기 때문에 롱텀 뎁트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레이트 피리어드의 베슬 인라지먼트 혹은 플락 리그레션과 관련된 레이트 루멘 인라지먼트와 같은 그런 베네핏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메타 어널리시스 결과인데요. ISR 리전과 드노보 리전의 그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에 있어서 DCB와 다른 모든 디바이스를 컨트롤로 해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3년 아웃컴에 있어서 올코즈 데스와 카디악 데스에 있어서 페이버러블한 그런 DCB의 어떤 베네핏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노보 디지즈만 따로 뗀 스몰 베슬 디지즈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베스킷 스몰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트라이얼의 결과를 3년까지 익스텐전을 시켜보았는데요. 보시면 메이스 레이트가 세컨 제너레이션 DES와 DCB가 컴패러블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1년 이후에 레이트 피리어드에 보면 랜드마크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밀러한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별로 분석을 해보면요. DCB의 DES를 베일아웃을 했을 때가 가장 성적이 안 좋고 반면에 그 다음에 성적이 안 좋은 것이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과 DCB는 유사한 컴퍼러블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DCB가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석세스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옵티멀 리전 프리퍼레이션입니다. 기존의 ISR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에더키티한 조건을 TIMI3 플로우가 유지되면서 메이저 다이섹션이 없고 레지듀얼 다이아미터 스테노시스가 포바 이후에 30% 미만으로 유지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TLR을 포함한 이런 타겟 리전 페일리어 레이트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바 이후에 레지듀얼 다이아미터 스테노시스를 20%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한 타겟 리전 페일리어의 프리딕터가 된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사실 DCB의 트리트먼트의 가장 그 메인 리미테이션은 다이섹션입니다. 다이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큐패스 클로저와 관계된 어떤 이미디어트의 어떤 피리어드에 있어서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코리안 데이터를 보면 타입 C 이하의 어떤 다이섹션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팔로우업을 해보면 아예 다이섹션이 힐링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미니멀한 다이섹션으로 남는 그러한 좋은 어떤 비나인한 프로세스를 겪는다는 그런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CB의 세이프티 IP-컷이는 스몰 베슬 디지즈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베슬 다이어미터에 상관없이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최근에 발표된 한국 데이터를 통하면 5년 팔로우업으로 드노보 라지 베슬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에서의 DCB를 매칭을 통해서 세컨 제너레이션 DS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메이스와 MI 그리고 TVR 메이저 블리딩 레이트에 있어서 모두 다 페이버러블한 수피리어한 그런 아웃컴을 보여주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큐트 MI에서는 어떨까가 궁금하실 텐데 사실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테미는 레블레이션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라고 몇 년 전에 발표가 되었었고 DCB와 뉴어 제너레이션 DS를 비교했었고 이 스터디에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9months FFR이었는데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레인 루멘 러스와 미니멀 루멘 다이어미터에 있어도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비슷하게 DCB와 뉴어 제너레이션 DS를 스테미 환자에서 비교를 했었고 N수를 조금 늘려서 몇백 명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올코즈 모텔리티 3년 팔로우를 했을 때에 아웃컴에 있어서는 양군 간의 유의가 차이가 없었다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넌스테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DCB와 스텐을 비교하였는데 이 스텐2 그룹은 DS뿐만 아니라 BMS를 그냥 컨비네이션한 그룹과 비교를 하였었고 마찬가지로 타겟 리전 페일리어와 아웃컴에 있어서 양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우리가 어큐트 MI 세팅에서도 DCB 트리트먼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리안 데이터는 사실 이제 전무한 상황이고 앞서서도 김용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큐트 MI 세팅에서 스테미보다 어쩌면 넌스테미가 좀 더 글로벌한 어떤 인시던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넌스테미에 대해서 DCB와 DES의 트리트먼트를 비교한 그런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긴 하지만 이 코리안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기로 하였고요. DCB 레지스트리는 성공적으로 DCB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을 셀렉션해서 MI 환자를 보았더니 96명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PTRG DES 세컨 제너레이션 DS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매칭해서 96명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DCB 트리트먼트의 경우에는 알려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벌룬 투 베슬 레이시오를 대략적으로 1.0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지오그래픽 리절트를 만족시킨 경우에 DCB 트리트먼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매칭을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양 군간에 유의한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프로시저럴에 있어서는 DES 온리 그룹에서 RCA의 포션이 좀 더 많았고 민 디바이스 다이어미터가 좀 더 컸고 AC 이니비터와 ARB의 사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이어 아웃컴을 보시면 숫자가 적어서 이벤트가 좀 없는 항목들도 있지만 DES 온리 그룹과 DCB 온리 트리트먼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특히 DCB 그룹에서 보면 리전 스롬보시스라든지 메이저 블리딩, MI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고 TBR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컴퍼러블한 그런 좋은 베네핏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전체 메이스에 있어서는 양군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하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좀 끝내고자 하는데요. 25세 남자 환자가 바이스탠더 CPR로 소생이 된 상태에서 넌스템이 서든 카드 어레스트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 내원을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NGO 소견은 서브 토탈 어클루전 LAD 소견입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를 봤더니 이제 스트롬보스가 있으면서 적절한 플락이 막혀져 있는 그런 어클루전된 양상이었고 플레인 포바를 하기 전에 스로보 석션을 한 4-5번 한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플레인 포바를 해서 이런 아이브스 이미지를 확인해서 레지듀얼 다이어미터 스테노시스가 적게 만들었고 그리고 플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바 이후에 이렇게 플로우가 잘 유지됐고 또한 이 환자의 나이가 지금 굉장히 베리 영 에이지 페이션트였기 때문에 저는 DCB 트리트먼트를 시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환자는 많이 호전이 돼서 바로 3일 뒤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코피가 났다고 일단 환자가 ER에 한 차례 왔었고 바로 그 다음에 갑자기 레프트 쪽에 앱도미널 페인이 심해서 다시 ER을 통해서 왔는데 CT를 찍었더니 이 로어 앱도멘 쪽 그리고 펠빅 에어리어, 스크로톨 에어리어까지 휴지한 그런 헤마토마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랩을 보면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조금 다운되는 양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환자는 이런 듀얼 엔티플레이트리 포턴트한 P12 이니비터를 쓰고 있었지만 사실 이 환자의 경우는 스텐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하는 마음으로 P12를 끊었고 모노 싱글 에이전트 엔티플레이트 에이전트로 했고 한 달 뒤에 팔로판 CT에서는 보다 레졸루션 된 결과를 보였고 3개월 뒤에 한번 NGO를 해봤는데 패턴트하게 LAD의 플로우 잘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우리가 DES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로서 ISR, 스텐스롬보시스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그런 임플란트 디바이스가 남지 않는 이런 DCB 트리트먼트가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어떤 서브세팅으로 어큐트 MI 환자 특히 우리가 그 석세스풀한 어떤 DCB 트리트먼트의 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라지 스케일드 어떤 랜더마이즈 트라이얼들의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